걷고, 뛰고, 쪼그려 앉고, 계단을 내려가고, 일상생활에서 무릎은 필수적으로 사용되는데요. 무릎 앞쪽에 통증을 느끼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름TV 성형코치 재현코치입니다. 무릎 앞쪽의 통증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쓸개 대퇴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약 25% 사람들이 일생 동안에 경험할 수 있다고 연구 결과에서 보고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겪게 되는 무릎 통증인 만큼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함께 부상을 예방하고 강철 무릎을 만들어 보세요. 무릎 통증이 생기는 이유를 알기 전 간단하게 무릎 구조에 대해서 알고 가겠습니다. 허벅지, 여기를 대퇴골이라고 하고요. 그 밑에 경골과 비골 두 가지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손으로 무릎을 만져보면 동그랗게 툭 튀어나온 뼈를 만져볼 수 있는데요. 무릎을 절었다 펼 때 이 무릎뼈는 대퇴골 위에서 부드럽게 위아래로 움직여야 합니다. 무릎은 주로 굽혔다가 펴는 기능을 하지만 약간의 회전 움직임도 만들어집니다. 무릎 통증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무릎뼈 정렬이 올바르지 못해서 비정상적으로 이동되거나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대둔근 같은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들이 불균형이 생겨서 무릎에 비정상적인 스트레스를 주거나 앞서 말한 근육들이 약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나 허벅지 앞쪽에 위치한 대퇴사두근의 약화는 무릎의 안정성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평상시 운동량이 없다가 갑작스러운 운동으로 무릎의 과사용으로 인한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비정상적인 보행 패턴이나 평상시 습관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과체중으로 인해서 무릎의 부담이 커지는 것 또한 무릎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쓸개 대퇴 통증 증후군은 대퇴사두근 강화가 핵심입니다. 요즘 외측 관근과 내측 관근의 관계가 중요한데요. 내측 관근은 무릎뼈 내측을 안정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외측 관근은 말 그대로 외측을 안정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내측 관근이 강하게 긴장되어 있거나 내측 관근과 힘의 균형이 맞지 않을 경우 무릎뼈를 외측으로 잡아당길 수 있습니다. 이는 무릎 통증과 불편함으로 발생될 수 있고요. 결국 여러 문제들의 해결책은 부상을 당하지 않는 강철 무릎을 만드는 것입니다. 무릎 강화하는 운동을 배우기 이전에 올바른 무릎 사용법부터 배워볼 건데요. 무릎은 접었다가 펴게 만들어진 정첩관절입니다. 어느 정도 회전 동작이 나오긴 하지만 무릎은 회전에 취약한데요. 급격하게 방향을 전환하거나 점프 후에 착지를 할 때 무릎의 비정상적인 회전 움직임은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나 반월상 연골의 부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걸을 때, 뛸 때, 쪼그려 앉을 때 무릎이 안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무릎에 통증을 느끼는 사람들은 대부분 계단을 올라갈 때보다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에 통증을 호소하는데요. 이유는 계단을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 서로 다른 형태의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종아리, 대퇴사두근, 둔근을 비롯해서 근육의 힘을 골고루 이용해서 올라가는 반면 반대로 계단을 내려갈 땐 한쪽 다리로 체중을 버텨야 되는데요. 이후 계단을 디뎠을 땐 주변부 근육들에게 충격과 압력이 가해지게 됩니다. 앞으로 계단 내려갈 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 몸이 삐딱하게 내려가진 않는지, 무릎이 무너지면 골반이 무너지고 골반이 무너지면 어깨도 반대편 방향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 다음 양쪽 무릎이 서로 가까워지지 않도록 양쪽 무릎을 서로 벌려서 내려갈 거고요. 무릎은 발끝보다 살짝 바깥쪽을 볼 수 있게 해서 한 칸씩 내려가 줍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는 전 구간에 걸쳐서 동작을 통제하면서 내려갈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이렇게 내려가는데 동작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옆에 난간을 이용해서 잡고 내려가 보시고요. 만약에 3초에 걸쳐서 내려갔는데 이것도 힘들다 그러면은 내려가는 시간을 4초, 5초 이렇게 늘려서 진행을 해보세요. 첫 번째 운동은 한 다리 들기 운동인데요. 총 두 가지로 나누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곧게 앞으로 펴고 반대 다리는 옆으로 접어서 놔둬주세요. 양손으로 바닥을 딛고 발등을 당기고 정강이 앞쪽에 힘이 들어오고 우리가 강화시킬 대퇴사두근까지 강하게 힘을 줍니다.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지긋하게 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세트 10회 5초 동안 버티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외측 관근과 내측 관근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무릎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럴 때는 내측 관근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발등을 당기고 발가락을 조금 더 외측으로 돌려서 허벅지 내측이 하늘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다리를 5초 동안 들고 있는다면 허벅지 내측 근육인 내측 관근을 더 강화시키기에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원 그리기인데요. 첫 번째 방법이 조금 쉬워지거나 적용이 되었다면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리를 동일하게 발끝을 당기고 허벅지에 힘을 줘서 들어 올리되 뒤꿈치로 작은 원을 그려보는 겁니다. 좌우로 5번씩 목표로 하되 5번이 힘들다면 2번, 3번 정도로 점차적으로 횟수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뒤꿈치가 들려서 작은 원을 그릴 수 있도록 천천히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도 동일하게 들어 올려서 원을 그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운동 또한 동일하게 내측 강근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발끝을 바깥으로 돌려놓고 살짝 들어서 원을 그리면 내측에 더 강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알려드릴 운동은 CC 스쿼트입니다. CC 스쿼트는 무릎을 앞쪽으로 나가게 하는 스쿼트 방법인데요. 처음 할 경우에는 옆에 잡을 거를 이용해서 보조를 받은 상태에서 이 동작을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동작은 뒤꿈치를 든 상태에서 발가락은 아래쪽으로 꾹 누르는 힘을 줍니다. 이 상태에서 무릎은 내 발끝 라인 또는 조금 더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게 해서 무릎을 앞으로 밀어줄 겁니다. 이때 이 고관절이 앉아지지 않도록 고관절을 펴서 앞쪽으로 밀어줄 거예요. 그럼 내려갔을 때 이 허벅지 앞쪽이 늘어나는 게 느껴질 건데요. 그 상태에서 다시 올라올 겁니다. 뒤꿈치 들고 무릎을 앞으로 밀면서 보조를 받고 무릎이 바닥을 살짝 터치할 수 있으면 터치했다가 다시 올라올 겁니다. 맨 처음에는 옆에 도움을 받고 진행을 해보시고요. 괜찮으면은 이제 양손을 그대로 주먹을 쥐고 동작을 반복을 해보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허벅지 앞쪽이 늘어난 느낌 받으시면 되게 잘하고 있는 거고요. 무릎이 앞쪽으로 나가면은 위험한 거 아니냐, 다치는 거 아니냐 라고 반문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 드는데요. 허벅지 근육 발달을 위해서는 무릎은 발끝을 넘어가는 형식으로 동작이 나와줘야만 이 허벅지를 효과적으로 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스쿼트를 할 때 무릎이 발끝이 넘어가면 안 된다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무릎이 발끝이 넘어가는 게 대퇴사두근 발달을 위해서는 필요한 동작이고요. 그리고 지금 알려드린 이 CC 스쿼트는 발끝보다 무릎이 많이 앞쪽으로 나가게 해서 하는 방식의 스쿼트 방식입니다. 또한 동작을 내려갈 때 급격하게 확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구간에 걸쳐서 동작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천천히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거를 목표로 해보세요. 3세트를 목표로 해보시고요. 횟수는 10회 정도 해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방금 알려드린 CC 스쿼트를 하기 어렵다면 양쪽에 밟을 만한 거를 준비해 주시고요. 일반적인 스쿼트를 진행하는 건데 발판을 밟고 진행하는 디클라인 스쿼트 방식으로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발판을 밟게 되면은 무릎이 앞쪽으로 많이 나가는 식으로 스쿼트 동작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할 경우 이 대퇴사두근 발달이 훨씬 더 많이 될 수 있습니다. CC 스쿼트 할 때 뒤꿈치 들고 내려가는 게 겁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발판을 이용해서 디클라인 스쿼트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앉았을 때 무릎이 발끝을 많이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 대퇴사두근 발달이 많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무릎에 통증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다수 무릎 관절의 가동 범위를 제한시키고 무릎 관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겁니다. 이는 오히려 무릎 관절 주변의 근육, 인대, 번들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무릎 가동 범위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특정 상황에서 오히려 무릎의 부상률을 높이게 됩니다. 나는 무릎이 안 좋아서 저런 동작들을 하면 안 돼.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무릎 통증의 원인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무릎 주변 근육이 약하거나 무릎이 감당할 수 있는 수용 범위를 넘어가는 과사용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 통증이 있다고 무작정 무릎의 가동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무릎을 강화해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운동 방법을 통해서 무릎 강화 운동을 꼭 진행해 보시고요. 궁금한 사항은 아래 댓글을 통해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서혁코치 잘 보셨습니다.